지금 2부 순서로요. 축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 신문 발행인이신 오필승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필승 코리아 목사입니다. 마을 목회 신문의 발행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목회 신문은 제가 먼저 생각하기보다 저희 후배되는 태안의 한마음교회 이진 목사님이 구상을 해가지고 형님이 이 마을 목회 신문의 발행인이 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그동안에 마을 목회 연구소를 사역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충청남 도청에 발행인으로 등록을 마을 목회 신문 인터넷 신문을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편집은 지금 현재 이진 목사가 혼자 거의 맡아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한 일주일쯤 전에 이진 목사가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몸살을 지금 좀 앓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부 시간을 이진 목사가 진행하도록 제가 넣었었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제가 3부도 제가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마을 목회 신문을 창간하기까지 지나간 시간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을 목회의 출발이 마을 목회라는 용어나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가 2015년에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가칭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페이스북을 먼저 제가 그룹방을 만들었어요. 단체 그룹방을 만들어서 가칭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해가지고 시작을 4월 달에 만들어서 하고 5월 19일에 홍성의 신동립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첫 모임을 제가 이제 제안해가지고 한 8분 정도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목사님들이 우리 대전의 빈들교회의 김규봉 목사님, 우리 예장여수의 우리 유재문 목사님, 또 우리 부천에 계신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회를 봤던 우리 정진원 목사님, 그리고 이진 목사, 또 고양시에 이제 송기성 목사님,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하고요. 지금 다 들어갔죠? 김영철 목사님, 인천에 김영철 목사님, 이렇게 8명이 모여서 참여를 해서 첫 모임을 가졌고요. 그때 첫 모임 때 도시와 농촌을 좀 대표해서 한 명씩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공동준비위원장을 이제 세우자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우리 이원돈 목사님, 그리고 농촌을 대표해서는 제가 이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28일 날 우리 백준영 기념관에서 첫 번째로 이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그런 시간을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여지게 되는 바로 그 세미나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세미나를 제가 이제 기획할 때 제가 이제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이제 회의에서 준비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바로 28일 날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할 때 주제 강사를 우리 장신대 성교학 교수님이신 한국일 교수님을 이제 주제 강사로 저희가 교수님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동안 이 한국일 교수님이 이런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한국일 교수님이라면 이 마을 목회 신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때 그 마을 목회 사례로다가 우리 그 이현돈 목사님이 도시교회의 그 마을 목회 사례, 또 고양시에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고 있는데 이 세겹줄 교회 연합에 바로 우리 정진훈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 이상현 목사님이 대표로 그때 이제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팀으로 이렇게 마을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간 단위로 모여서 목회자들이 같이 그것을 나누고 각 교회에서 했던 거지만 그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세 교회가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같은 시찰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마을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목회 사례를 이제 사례 발표를 했고요. 농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라는 마을인데요. 이 신동리 마을에 제가 이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만들기와 또 귀농귀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앞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농촌에 있는 목사로서 귀중한 저로서는 이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와 또 귀농귀촌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사례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 가운데 저희 그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예마넷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예마넷에서 제1의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할 때 우리 교단의 이홍정 그때 사무총장님이신데 사무총장님이 와서 축사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축사해 주시고 그때 이제 자료집을 냈는데 그 자료집을 보고 이제 가져가시고 이제 보셨겠죠 나중에. 그리고서 총회적으로 2016년 3월 10일과 11일에 1박 2일로 우리 교단이 국내 선교부 또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치화생 10년위원회 이렇게 4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교단에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을 목회를 우리 교단적으로 했던 첫 번째 행사였고요. 그 이후에 쭉 해서 저희 예만에서는 최근에 경남노회에서 제6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최근에 했습니다. 경남노회와 우리 예만에서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 역시 또 최기학 전 총회장님이 또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종환 교수님도 오셔서 또 이 사례를 또 이렇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사례를 또 발표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최근까지 마을 목회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조금 더 이런 자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우리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질 때에 지난 22년 9월 26일에는 역시 제가 우리 교단에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목회 신학 포럼 서울이라는 창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이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 마을 목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펴 나가시는 이런 가운데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역시 이 마을 목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서 많은 관심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 또 이제 마을 목회를 가지고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지금 받으시기 위해서 논문을 쓰시는 그런 분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미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세계와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예만넷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마을 목회 신학 포럼 서울을 창립하고 이번에 그 지난 22년 처음에 모였을 때는 서울서 모였기 때문에 마을 목회 신학 포럼 서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지만은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한다 그러면 마을 목회 신학 포럼
마닐라 이렇게 이제 명명해가지고 그 객체지 도시명을 놓고 해서 이 마을 목회를 많은 목회자들에게 확산하는 일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됐고요. 또 역시 이 마을 목회 신학 아카데미라는 것을 또 이 마을 목회 신학 포럼에서 열어서 바로 여기 연동교회 바로 이 드보라실에서 가졌었죠. 그래서 이 마을 목회 신학 아카데미를 가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말씀드리면 우리 그 참석하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세미나나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에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이 크로스로드에서도 또 이런 그 마을 목회 신학 아카데미를 좀 열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나가는 것. 또 제가 이제 그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에 조금 전에 그 낭비탄 목사님 원장 되신 그 목사님 만났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 긴 얘기 나누지 못했지만 앞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 연구원에서 한 20여 권의 그 마을 목회 시리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저자들이 강의하는 그런 마을 목회 아카데미를 좀 열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2016년부터 마을 목회 연구소를 우리 농촌의 교회지만은 이것을 만들어서 이 마을 목회자 학교를 지금까지 6차례 작은 교회에서 6차례 열었고요. 또 지난 연초에 여섯 번째로 태안의 좋은 그런 장소에서 1박 2일로 시간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 마을 목회 신문을 창간을 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한 장면에 함께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마을 목회 신문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관심과 그 노력과 또 열정을 통해서 이 마을 목회 신문이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간언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크로스로드 대표이시고 MRF 장로이신 정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좀. 마을 목회 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세상에서 평형을 잡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기울어진 편은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3종 선물 세트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퇴 후에도 지금 고아들 32명을 고아원 나오는 아이들 3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기울어지는 편은 어딜까? 그것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울어진 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기울어진 편은 어딜까? 그것은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그냥 대강 추산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 실업자가 한 10,000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가는 것이 대리운전, 코로나 시기에 배달, 택배, 그리고 정부 측에서 코로나 방역 문제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교회가 16%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 측 통계로 등록된 교회가 6만 개였으니까 9,600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실업자 10,000명이 양산됐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20,000명의 실업자가 있다. 그런데 교단과 신학에서 노회와 총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왜 해야 되나? 노회와 총회를 왜 해야 되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러나 뭐를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머리 없는 신학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학교에 전도학이 있습니까? 메이저 14개 신학대학 중에 서울신학대학 하나 있습니다. 청 회장님, 우리 신학교 때 전도학 있었던 건 기억하지요? 김용진 목사님 가르치셨죠. 지금 신학대학에 전도학이 없습니다. 미쳤지요? 그러면 개척은 나가야 되는데 개척학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11년 다녀서 학사 자격 딴 사람인데, 그 행정학이나 사회복지학에는 개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 개발,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들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15년 전에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세우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건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양시 파주시에서만 157개 교회를 지금까지 15년 섬겼습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목사님을 두고, 그리고 4명 전도팀을 보내주고 10만 원 월 전도비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횃불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봄 소풍, 가을 소풍, 여름 선교, 그리고 목사님 찬양팀, 사모님 기도팀 만들어서 임원들을 뽑고 한 패밀리 같이 지냈어요. 놀랍게도 157개 교회 중에 100명 돌파한 교회는 하나, 합동 측에 장인이 땅을 줘서 지은 교회 하나. 지금은 개척 1% 성장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개척학이 없어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그룹 인도법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지금 왜 신학교가 존속해야 되는지 이게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난맥상이죠. 우리말의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죽은 자식 나이 세기, 똑같은 뜻인데, 잘못된 일에 미련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식 불알을 만져봐야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씨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되돌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때가 저는 전사를 키울 수 있는 시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 회장님 상계동에서 16평에 개척했죠. 우리 동기 형님이 서울장신 야매 시절에. 저는 서울장신 졸업하고 목사 될 마음이 없어서 우리나라 최고 가난한 마을, 남들이 안 가는 곳을 택하다가 섬에, 덕척도 섬에 목회지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결혼 안 했다고 딱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찾은 곳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금왕광산 폐광된 지 13년 된 마을에 할머니 5명 있는 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면접 보러 갔더니 후임을 못 모시는 은퇴를 앞둔 남자 전도사님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와서 너무 좋은데 결혼했냐? 그냥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있냐? 그래서 이제 전번에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6일이었어요. 신학교 4학년. 올라오는 길에 우리 반에 미스송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줘야 되겠다. 나 담임 가야 되는데 결혼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뭐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있다고 골인이 안 되면 뭔 축구가 되겠어. 그래서 강제로 밀어붙인 끝에 12월 3일 날 결혼하고 12월 10일 날 졸업하고 담임을 내려가서 폐광촌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그런 야성이 지금 다시 곳곳에 살아난다면, 한국교회 전사들이 일어난다면 분명 위기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지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됩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건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요. 뭐 우리 친구 목사가 오필승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뭔 지혜를 주셨는지 저는 이것을 지역사회 목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을 목회, 지역사회 목회를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이 한국교회 겉못 들은 교회들이 그냥 금방 뛰어넘어서 땅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선교, 그거는 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랄지는 뒤집으면 답이 나와. 그거는 헛물격이야.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뿌리 없는 낭비가 되는 거죠. 뿌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 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기지, 세계 선교 중심센터, 그런 5대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목회를 마을 목회지요. 그때 내가 이런 마을 목회, 이런 개념을 생각했더라면 그때 벌써 쓰는 건데.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세우고 문화강좌 200개 하고 협동조합 만들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스포츠 센터, 목공소, 별의별 거 다 세워서 노인 복지관, 장애자 복지관, 종합복지관, 세터민 공부방, 다문화 학교, 다문화 센터, 모든 것을 다 지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얼마나 다른 데까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만은 크게 미쳤는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면 아무도 욕을 안 한다. 우리는 우리 전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가장 근본이니까 한 거지 우리를 위해 전도해 본 적이 없고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일주일에 수백 명씩 전도팀이 지금도 군부대에 주일날 20개 대대교회 100명이 들어갑니다. 수백 명이 지역에 전도해 주러 다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사회 중심 마을 목회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은 마을 목회, 지역사회 목회, 예루살렘 목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을 목회라는 아름다운 단어, 우리 마음의 정서에 딱 부합하는 용어를 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은 몹시 우리가 작고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언젠가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메인 흐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운동이 여울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쿠키뉴스 김지방 사장님께서 마을목회 신문 창간을 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라는 이름으로 여기 왔는데요. 교회에서는 제가 한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 이 서리 집사가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합니다. 되게 쑥스럽고 긴장되네요. 근데 아마 이 서리 집사 얘기를 이렇게 들으실 기회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인터넷에서 아주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제목이 뭐였냐면 25명의 초등학생으로부터 탈압박하기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요즘에 한 반이 한 25명 정도 된답니다. 초등학교가. 근데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게 예전에 한 반에 60명, 70명 될 때보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텔레비전에서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육아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서 결론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상담한 결론이 뭐냐면 문제아들, 말썽 피우는 아이들,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아이들 결국에는 그게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화나면은 화난 거 들어주고 짜증내면 짜증낸 거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그만 트러블이 있어도 그게 부모님이 금방 교사들한테 항의를 하고 또 그 학생이 잘못해서 이 학생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피해본 학생 위해서 사과하라고 하면은 왜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 그러냐 부모가 항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25명밖에 안 되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모든 그걸 다 감정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 25명 아이 담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극한 직업이 되고 정말 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죠.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들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 정말 부모들이 좀 각성해야 되고 오은영 박사라는 것도 좀 너무하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제 화제가 되니까 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말썽쟁이도 많고 더 심각한 아이들이 많았다.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그때 비교하면 더 착하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이들 말썽장애가 있고 좀 개구장애가 있어도 동네 어른들이 가다가 야 너 거기서 불장난하면 안 돼. 거기서 오줌 누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야단치기도 하고 아이가 어디 멀리 가버리면은 아까 아이 걔가 어디 가던데 뭐 하면서 부모한테 얘기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기르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부모가 온 세상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 부모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힘든 가운데서 텔레비전에서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얘기하니까 아이를 존중해야 되나 보다 하고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다 부모들도. 부모들 너무 그렇게 탓하지 마라. 그렇게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분이 또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한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무리 심각한 아이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소아정신과 의사다. 오은영 박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걸 잘못 해석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또 글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들 딱 읽어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쓰신 글이나 부모 입장에서 쓰신 글이나 의사 입장에서 쓰신 글이나 다 타당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들 너무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구나. 우리 사회 지금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문가 아이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고립된 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서로 더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거 그냥 서로 놔두고 서로 간섭 안 하고 그게 또 잘하는 건 줄 그렇게 이제 존중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쿠키뉴스가 재작년에 저희 행사에 이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회에서 유호정 의원이라고 그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원 모셔가지고 청년들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호정 의원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의당이고 좀 진보적인 당이니까 뭔가 좀 정치적이고 좀 사회적이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유호정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외로움이다. 청년들도 지금 굉장히 고립돼 있고 외로워한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근데 청년들만이 아니고 장년들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외로움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이 문제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곧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기 마을목회신문 창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그 마을목회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정말 앞에서 많은 분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또 목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마을목회란 말을 제 식으로 제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자면은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분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마을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정말 이 주창하시는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 너무 귀하신 분 같고요. 또 그 소식을 또 알리기 위해서 마을 목회 신문이라는 게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 참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언론 쪽에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마을 목회 신문이잖아요. 신문이라고 하는 건 새 신자의 들을 문자거든요. 새롭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 뉴스라는 거죠. 새로운 것. 그러니까 좀 새롭게 들은 이야기. 마을 목회니까 마을에서 목회하시면서 들은 이야기죠. 그걸 기록하는 게 마을 목회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회 신문에는 교회 안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이야기,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서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좋은 매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로 지금 우리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요. 기자가 될 때는 내가 기자가 되면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기사를 써야지, 좋은 취재를 해야지, 이 정론을 밝혀야지, 이런 포부를 가지고 기자가 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기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 기자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취재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걸 가장 먼저 훈련받습니다. 마을목회 신문도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시겠지만 목사님들이 목회 중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목회 신문이 마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장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마을의 이장님 이야기, 또 오늘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장로님 글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 의사 이야기, 동네에서 미용실 하는 분 이야기, 동네 할아버지 아이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모여서 마을의 이야기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좋은 공론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목회 신문에 올라오는 좋은 기사들을 우리 마을목회 신문의 독자들, 또 필진들, 목사님들께서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요, 또 페이스북으로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고, 주부에도 싣고 하면서 널리 공유하면은 마을목회 신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존재감 있는 그런 좋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목회 신문 참가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좋은 매체가 되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